보통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주인공이 크는 모습이 즐거운 성장물? 시원시원하게 다 이기는 먼치킨? 오늘은 그런 희망찬 애니와는 다른 꿈도 희망도 없는 애니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애니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마마, 재밌게 봤던 어나더, 마법소녀 사이트,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애니는 2007년 방영했던 보쿠라노. 한국에서는 지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알만한 사람은 아는 암울한 애니입니다. 이 영상은 해당 애니의 줄거리 및 결말에 대해 스포일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니의 시작은 여름방학을 맞아 자연학교에 참여한 15명의 아이들이 한 동굴을 발견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 뜬금없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않겠냐고 하며 계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게임이란 말에 좋다며 코를 외치는 아이들. 그러곤 아이들은 자기소개를 하며 계약을 하는데요. 여기서 캐릭터 소개를 하자면 와쿠 타카시, 코다카 마사루, 모지 쿠니, 뭔가 비호감인 카코 이사오, 야무라 다이치, 요시카와 칸지, 우시로 준, 가장 먼저 사건에 휘말릴 것 같은 키리에 요스케, 나카라이 마코, 토코스미 아이코, 혼다 치즈루, 코모다 타카미, 아노마키, 감이 좋은 마치 요코. 마지막으로 우시로 준의 여동생인 우시로 카나이지만 오빠인 준의 방해로 계약은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계약을 하게 되고 남자는 자신을 코코페리라고 소개합니다. 코코페리는 앞으로 적이 나타날 것이며 아이들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저녁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코코페리와 대화 중 갑자기 정신을 잃은 아이들은 해변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자신들이 꿈을 꾼 게 아니냐며 대화하던 중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엔 거대한 로봇이 보이고 아이들은 로봇 내부의 콕피트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 실화냐? 라는 아이들에게 코코페리는 전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며 게임이라고 했던 계약에 관해 엄청난 떡밥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今のうちに戦い方をよく見ておけ。次の戦闘から僕は参加できないから。僕も君たちと同じゲームの駒に過ぎないよ。だがこの程度じゃ向こうも大してダメージを食らわない。 그리고 상대 로봇을 이기는 튜토리얼을 이야기해준 뒤 앞으로 너희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곤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아이들은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아직 꿈만 같다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코에무시. 말하는 게 영 뭐가 없는 것 같아. 코에무시는 아이들에게 계약을 했으니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의자가 선택되면 전투를 벌이게 되고 로봇을 조종해 다른 거대한 로봇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이들 중 가장 먼저 전투를 하게 된 건 와쿠 타카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아이들은 이 거대한 로봇에게 지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어스를 가장 먼저 조종하게 된 타카시.
박력 있게 적을 물리치고 전투를 마치게 됩니다. やっつけたのね。 승리 후 이겼다는 자신감인지 바다를 향해 표호하는 타카시. 를 준이 쪽팔리다며 밀어 죽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살인마가 되어버린 준. 은 페이크고 사실 로봇은 해당 싸움에 선택된 조종사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며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게임이 아닌 진짜 목숨을 잇는 싸움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전투는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하며 만약 48시간이 경과할 동안 싸움을 끝내지 못한 경우 자신들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또한 전투에서 선택되는 사람은 무작위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전투 외 다른 요인으로 사망할 경우 이 역시 무작위로 선택되어 싸움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적은 총 15명이고 15번의 전투를 해야 하며 로봇의 얼굴에 있는 15개의 빛의 수는 남은 조종사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여러 규칙을 갖고 전투는 차차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전투마다 조종사로 선택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私これで死ぬんだ。 마치 현실에 정말 있을 법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각자의 삶과 그 삶의 끝이라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전투가 일어날 때 지어스와 상대 로봇은 조종사인 아이들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지는데요. 우주의 싸움을 건 전투에 아이들뿐만 아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싸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일본 정부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전투 도중 사고로 죽은 이사오와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치즈루, 그리고 아이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빛의 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아이들은 10명. 앞으로 12번은 더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2명의 조종사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아이들은 남은 사람이 10명인 것으로 그중 1명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어쨌든 부족한 조종사는 정부에서 보낸 세키 마사미츠와 다나카 미스미가 새로운 조종사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차차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한 죽어가면서 스토리는 점점 진행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닌 뭔가 다른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싸움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오스를 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사실 쓰러뜨렸던 로봇들도 다른 평행 우주에서 자신들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태 파괴해왔던 코어를 열게 되는데 정말 그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숴왔던 코어에는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코어를 부숨으로 로봇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우주까지 없애왔던 셈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남은 아이들은 멘탈이 가루가 되지만 다른 우주가 사라지더라도 자신들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키리에의 전투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건 요코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실 요코는 다른 지구에서 온 사람이었고 코에무시의 동생이라 말합니다. 코에무시와 요코는
다른 지구에서도 계약을 맺게 전투를 하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 같은 존재였다는 게 밝혀지는데, 何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의 끝은 15명의 조종사의 희생이 아닌 다른 지구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도록 인계하는 게 싸움의 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코코페리가 아이들에게 싸움 방법을 알려줬던 것처럼. 그리고 최후까지 남게 된 준과 동생 카나, 그리고 마사미츠, 코에무시는 남들 몰래 준을 불러 다른 지구에서 이 전투를 인계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넌 살려줄 테니 카나를 계약시키라고 하는데요. 自分で考えなきゃダメか。 고민하는 준. 그리고 천사 같은 카나는 준에게 자긴 괜찮다고 말합니다. お兄ちゃん私契約してもいいよ 불쌍한 お兄ちゃん 카나짱. は 그 뒤 준에게 다시 물어보는 코에무시. 나쁜 놈. 카나를 억지로 계약시키려는데 더 이상 죄책감과 미안함에 요코는 오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いつもとん痛えじゃねえか。おめえ何しやがる。いい加減にしねえと。 그렇게 코에무시를 죽이고 자기가 조종사가 되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마사미츠에게 자신들이 시작했으니 자기가 끝내겠다고 마지막을 자처하는 우시로. 3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시로는 홀로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는 지켜지고 살아남은 카나는 조종사 중 하나였던 다이치의 동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빠가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동생들에게 긴 싸움이었다며 지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뭔가 다크한 게 보고 싶다거나 지금까지의 밝기만 한 애니는 싫어 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애니 보쿠라노였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이상 나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